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편의점 도시락이었나요? 아니면 집에서 싸우신 도시락? 혹시 지도 앱을 켜서 7,000원 이하짜리 국밥집을 찾아다니진 않으셨나요? 그냥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질문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점심값으로 10,000원 들고 나가면 뭐든지 드실 수 있었잖아요. 국밥에 계란 추가하고 음료수 한 캔 사도 거스름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서울 시내 냉면 한 그릇이 12,000원입니다. 비빔밥은 11,000원이고요. 10,000원 한 장 들고 나가면 이제 밥 한 끼가 온전히 해결되질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이 상황에 분노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웃고 있어요. 나 오늘 990원짜리 빵으로 버텼다 자랑하면서 단톡방에서 박수 받고 있고, 거지맵이라는 앱은 출시한 지 18일 만에 무려 94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뉴스를 보면 늘 이런 말이 나오죠. 물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갑은요? 얇아지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 둘 사이의 간극,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오늘 제대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MZ세대를 중심으로 거지방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이름부터 파격적이죠?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규칙이 꽤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채팅방에 오늘 택시를 탔어요 라고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귀하게 운반하셨군요 공주님 이러면서 수백 명한테 집단 훈수를 맞게 됩니다. 커피 한 잔 마셨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스타벅스요? 아직도 사치를 즐기시는군요. 그냥 웃어넘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수십만 명이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거지맵이라는 앱까지 등장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렴한 밥집 지도인데요. 기준이 7,000원 이하입니다. 맛집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을 수 있는 식당을 찾는 거예요. 이 앱이 출시 열흘 만에 폭발적으로 퍼진 이유, 단순히 앱이 잘 만들어져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왜 우리 지갑이 이렇게 얇아졌는지입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물가 상승이라는 세 글자가 실제로 내 통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줄여가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거지방과 거지맵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왜 990원짜리 상품을 만드는지, 그 뒤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입니다. 막막하게 공포에 질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공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처음엔 GDP가 뭔지, 인플레이션이 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결국 경제라는 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거지방 하나가 왜 생겨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게 곧 지금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과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힘드신 거 여러분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끼고 계신데 왜 이렇게 살기가 빠듯한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누군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니까 더 답답하신 거고요. 뉴스는 너무 어렵고 SNS는 너무 자극적이죠. 나는 월 300만 원으로 투자해서 연수익 30% 냈다는 식의 이야기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대로 한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 없이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들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 그 구조를 딱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멀쩡한 분들이 스스로를 거지라고 부르면서 단톡방에 모이는 걸까요? 그냥 유행이라고 보기엔 뭔가 석연치 않죠. 이 현상 뒤에는 아주 구체적인 경제적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눈사람, 다들 아시죠? 겨울에 정성껏 만들어 놓으면 봄이 되면 어느새 녹아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돈이 딱 그 꼴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예요. 월급은 작년과 똑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라고 해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5,0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것이 올해는 5,800원이에요. 통장엔 여전히 5,000원이 있는데 그 5,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건 작년보다 훨씬 적어진 거죠. 돈의 가치가 눈처럼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OECD, 즉 세계경제협력기구가 최근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1.7%로 낮췄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나라 전체가 만들어내는 부의 크기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이 자체가 커지지 않는 거예요. 파이는 그대로인데 나눠 먹어야 할 사람은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고 결과는 뻔합니다. 내 몫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걸 완만한 성장세, 안정적 조정 국면 이런 말로 포장하곤 하죠. 실제로 내 지갑이 얇아지고 있는데
방송에선 자꾸 경제가 버텨주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더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햇빛이 따뜻하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눈사람은 이미 녹고 있는 거잖아요. 10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000원 들고 편의점 가면 뭘 살 수 있었나요? 삼각김밥에 컵라면에 음료수까지 거스름돈도 남았잖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삼각김밥 하나에 1,800원, 컵라면 1,500원, 음료수 2,000원. 이것만 사도 벌써 5,3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편의점 가격이고요. 식당에 가시면 더 느끼실 거예요. 서울 시내 기준으로 냉면 한 그릇이 12,000원, 비빔밥이 11,000원입니다. 10,000원 한 장 들고 나가면 밥 한 끼를 온전히 해결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통계 숫자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식재료부터 가전제품, 서비스 요금까지 전부 합쳐서 평균을 낸 수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은 주로 밥값이고 교통비고 커피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오른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었다면 그건 사실상 월급이 깎인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이걸 실질 구매력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해요. 돈이 있어도 예전만큼 못 산다는 거죠. 10,000원짜리 한 장의 무게감이 달라진 겁니다. 무거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가벼워진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번 30대 부채가 1인당 평균 3,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동시에 거지방에서 커피값 5,000원 아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이죠? 빚이 수천만 원인데 커피 한 잔을 아끼고 있다니요. 사실 이건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름하여 이중 재무 구조예요. 현재의 소비는 최대한 줄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식, 코인, 청약 같은 자산 시장에는 돈을 넣으면서 일상에서는 극도로 절약하는 이 조합. 이게 지금 2030 세대가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집값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을 훌쩍 넘어요. 직장인이 아무리 열심히 월급을 모아도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산을 불려야 그나마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일상 소비는 아껴야 해요. 아끼지 않으면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커피값을 아끼면서 코인에 투자하는 이 역설적인 삶이 탄생한 겁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경제적 압박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거지방, 거지맵 현상. 이걸 단순히 재밌는 트렌드로 넘기시면 정말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혼자 아끼면 비참한 느낌이 들잖아요. 마트에서 PB 상품만 고르면서 나 참 초라하다 싶은 그 기분. 다들 한번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수백 명이 모여서 나 오늘 990원짜리 빵 먹었다고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챌린지가 됩니다. 절약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집단 정체성을 통한 낙인 희석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같이 웃으면 덜 아프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옆 동료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공포를 이겨내잖아요. 거지방이 딱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 압박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5년 전, 10년 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맛집 지도 앱이 뭘 보여줬나요? 인스타 핫플, 유명 셰프의 레스토랑, 이 동네에서 뜨는 카페. 비쌀수록 줄 서서 먹고 SNS에 올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지맵은 다릅니다. 기준이 7,000원 이하예요. 맛이 아닙니다. 가격이에요. 이 가격에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곳, 그게 성지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소비의 기준 자체가 달라진 거거든요. 예전엔 무엇을 먹느냐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적게 쓰고 살아남느냐가 능력이 된 겁니다. 출시 18일 만에 94만 명이 몰렸다는 건 마케팅이 잘 돼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필요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퍼진 겁니다. 이 숫자 자체가 지금 서민 경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990원짜리 소주, 990원짜리 빵. 이걸 만드는 기업들이 착해서 싸게 파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마케팅에서 미끼 상품, 영어로는 로스 리더라고 부르는 전략이에요. 의도적으로 한 가지 상품을 거의 원가 수준으로 팔아서 손님을 매장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피자로 비유해 드릴게요. 피자 한 판을 8조각으로 나누나 4조각으로 나누나 전체 양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조각을 작게 하면 한 조각 가격이 싸 보여요. 사람들이 싸다고 느끼고 들어오는 거죠. 피자 전체 가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90원짜리 빵 사러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음료수도 집고 과자도 집고 나올 때 영수증 보면 9,000원이 돼 있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기업들은 이걸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전략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오히려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990원짜리 빵만 사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계셔야 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했다고 해서 갑자기 물가가 내려가진 않아요. 거지방에 가입한다고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한 분과 모르시는 분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돈이 눈사람처럼 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녹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도를 낮춰야죠. 즉 그냥 통장에 놔두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곳에 돈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고금리 적금이에요. 지금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알아보시면 연 45%짜리 적금 상품을 찾으실 수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3% 근처라면 적어도 그것보다 높은 금리의 상품에 돈을 넣어두셔야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투자가 두렵게 느껴지신다면 이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고위험 투자 이전에 내 돈이 그냥 녹아내리지 않도록 하는 기초 방어부터 챙기시는 거예요. 폭풍우가 치는 날엔 일단 튼튼한 동굴로 피하는 게 먼저입니다. 날이 개면 그때 사냥을 나가도 늦지 않으니까요. 거짓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업들이 990원짜리 상품을 파는 이유는 우리를 매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미끼만 딱 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체리피커라고 합니다. 할인 행사나 특가 상품만 골라서 구매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게 사실 매우 합리적인 소비 전략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당한 방법입니다. 거지맵에서 찾은 7,000원짜리 국밥집, 편의점 10일 행사 상품, 마트 마감 할인 상품. 이걸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하시면 같은 돈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실 수 있어요. 이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다른 분들이 브랜드 커피에 돈을 쓸 때 우리는 그 돈을 아껴서 내 통장에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손해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말씀드릴게요. 역사를 돌아보면 극단적인 소비 위축이 온 뒤에는 항상 큰 변화가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다가 어느 순간 다시 풀리기 시작할 때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미리 읽은 분들이 기회를 잡아왔어요. 지금 어떤 변화가 오고 있을까요? 하나는 AI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자금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건 경기 흐름과 별개로 진행되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투자를 권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에너지 가격이 흔들리고 그 영향이 우리 생활비에 직접 반영되잖아요.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계신 분은 뉴스 헤드라인 하나를 봐도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이 올지 미리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투자할 여유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못하더라도 구조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거창한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연결고리를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은 오늘 이 영상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길게 함께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시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지갑이 얇아지는 건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률 둔화, 물가 상승, 실질 구매력 하락.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만들어진 구조적인 현상이에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판 자체가 이렇게 짜여 있는 겁니다. 이 사실만 이해하셔도 오늘 영상을 보신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거지방과 거지맵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스스로를 거지라고 부르며 모이는 건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같은 압박을 받고 계신다는 신호예요. 이걸 웃고 넘길 수 있는 건 그 안에서 서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이해하고 계신 분과 모르시는 분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기업의 미끼 전략을 역이용하실 수 있고 내 돈이 녹아내리지 않도록 지키실 수 있고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읽으실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챙기셔도 같은 월급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 공부 처음엔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죠? 저도 그랬습니다. GDP,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금리라는 말이 뉴스에서 들릴 때마다 채널을 돌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왜 우리나라 환율이 흔들리는지, 중동에서 분쟁이 생기면 왜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지, 이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뉴스가 달리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섭기만 했던 경제 뉴스가 어느 순간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분들은 이미 많이 계세요. 저는 어려운 걸 쉽게 풀어드려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신의 일상에 직접 적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힘드신 거 충분히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을게요.
열심히 살고 계신데 왜 이렇게 빠듯한지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 감정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억울함에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준비가 되는 순간입니다. 답답함을 이해하는 힘으로 바꾸는 거예요. 구조를 알면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거지방에서 990원을 아끼시는 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990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아끼시는 분과 그냥 유행을 따라 아끼시는 분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그 차이를 만들기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제 다음에 다뤄주세요. 이 경제 용어가 아직도 헷갈려요 하시는 것들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또 꼼꼼하게 조사해서 쉽게 풀어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